청소년의 바른 인성이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복지 혜택이나 그런 것 같은데 학생들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고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청소년의 국가 지원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에게 안정감을 주고 편리함을 주고 하는 거예요. 학교 생활이라든지 사회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네, 영상을 봤는데요. 영문 친구는 청소년 정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청수달을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요. 청소년 정책의 정의와 관련 활동들 위주로만 나와 있어서 청소년 정책이 정확히 뭔지 알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도 검색해봤는데요. 청소년 정책에 대한 내용이랑 어려운 말들이 많아서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정책이란 단어가 그렇게 쉬운 단어는 아니죠. 교수님, 그러면 청소년 정책이란 도대체 뭘까요? 막상 그 용어도 어렵고 사실은 잘 소개를 받지 않아서 쉽지 않은 거가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은 쉽게 말하면 그 법을 이행하는 것, 수행하는 것 자체를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럼 정책을 사실 알려고 하면 청소년 관련된 법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게 어떤 조직과 어떤 그 방식으로 운영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운영되는 방식은, 조직은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이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법이 총 7가지가 되는데, 청소년 기본법이라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법은 청소년 연령들을 규정하는 거예요. 9세부터 24세 청소년, 이거를 정해주는 법이 기본법이거든요. 또한 활동진흥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 법에는 여러 부평 수련관처럼 수련관 문화의 집, 수련시설을 짓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렇게 하는 법입니다. 이런 법이 있고요. 복지지원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 법은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안전망 구축, 상담, 쉼터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법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복지지원법에서 좀 파생된 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법률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친구들을 보호하고 자립시켜주기 위한 법이 하나 생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지 나빠하는지 모르겠는데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법이에요. 이 법에서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셧다운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크게 보면 유해한 환경으로서 청소년을 지키고자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있고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하는 법률. 여러분들 성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좀 지켜주게 하는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7월 2일 엊그제 출범한 것 같은데, 2023년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지원 법률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한 7개 정도의 법률을 사실을 어떻게 잘 조직적으로 운영하느냐가 다른 정책인데요.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는 그래도 크게 보면 활동정책, 복지정책, 보호정책 형태로 나누어서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활동정책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수련관을 짓고 운영하는 것, 그리고 좋은 양질의 프로그램들을 청소년에 제공하는 것, 그리고 좀 나가서는 좀 더 수련시설이나 프로그램 자체가 사실은 청소년들이 운영 시에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전 같은 것들을 좀 예방하고 사실은 체계적으로 사실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이 복지 쪽에서는 특히 상담, 요즘에 상담들을 많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요청이 되기도 하고, 또 집에 많이 혼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장애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한 상담에 대한 전문적 지원이 이 복지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청소년 증이 있죠. 증이라는 것 자체가 이 공적 신분증이기도 하지만 우대 증표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 우대에 대한 부분들 다루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건강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복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호 쪽에서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보호하면 셧다운, 게임을 못하게 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좀 넓은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법에서는 4가지 형태의 유해 환경 영역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는 유해 매체예요. 근데 매체 중에 하나가 사실은 게임이 있는 거죠. 신문, 방송, 뉴스, 그리고 전달, 이게 모든 게 다 매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매체 중에서 이 청소년의 성장을 조금 저해하거나, 뭔가 조금,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사실은 그 매체 통해서 정보가
다니고 있을 때 그거를 조금 사회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유해 약물 등이라고 하는데, 사실 유해 약물 하면 술, 담배, 마약류예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유해 물건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 관련된 기구나 완구류 중에서 이 청소년의 성장 자체를 조금 저해하거나 좀 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이 청소년 보호위원회를 통해서 심의 의결해서 사실은 이거를 유해 물건으로 지정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가부는 그걸 고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유해업소라는 게 있는데요. 유해업소는 여러분들 두 가지 크게 축으로 나누게 되는데, 청소년이 들어가도 안 되고 일해서도 안 되는 거, 이 두 가지 어떤 요인을 가지고 결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출입과 고용이 안 되는, 어쩌면 이게 진짜 유해업소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유해업소가 있고, 사실은 요건 아니지만 유해업소의 범위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출입은 가능해요. 그런데 일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 유해업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것이 다 유해업소가 나쁘냐? 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갈 수도 있는 거,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도 넓게 보면 유해업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이런 제도들을 다루는 것이 이 어떤 그 보호 정책이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가서 최근에 그 문제가 되고 있고 관심 갖고 있는 게 유해 행위예요. 그래서 폭력이나 폭언, 그리고 청소년을 이용해서 돈벌이하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해 행위로 사실은 이 법과 제도 정책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청소년끼리 사실은 어디 여행 가서 함께 그 혼숙하는 행위 자체는 유해 행위의 좀 어떤 그 불법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청소년 보호법, 보호 정책에서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청소년 정책은 여성가족부가 총괄하는 주무부서다. 그리고 정책은 활동정책과 복지정책과 보호정책으로 크게 나눠진다. 그리고 이런 정책에 앞서서 모든 것들은 관련 법을 통해서 근거를 가지고 운영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